오후 3시를 향해 가는 시계바늘. 그 규칙적인 움직임만큼이나 규칙적인 한 여성의 하루가 있었습니다. 김미선, 55살. 그녀에게 30년간 결혼 생활은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깨우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는 일상. 그 일상은 너무나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선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25에 결혼할 때 꿈꿨던 행복한 가정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사랑하는 남편, 예쁜 아이들, 안정적인 생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없었습니다. 잘 먹었어. 다녀올게. 피곤의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결혼 초기의 그 떨림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 진혁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도서관, 알바, 친구들. 집은 그저 잠자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따금 엄마와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 수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예민하고 짜증이 많았습니다.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몰라. 엄마는 편하잖아. 나 좀 내버려둬. 그런 말들이 미선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것이 김미선 씨의 30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천천히 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에 결혼했고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 어떤 친구는 사업을 했고 어떤 친구는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미선아, 너도 뭐 해봐.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미선 씨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주부로만 살아온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예전보다 말이 없어. 한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 미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공허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겹고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김철민의 아내? 박진혁, 김수아의 엄마? 그것뿐일까? 김미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에 가족들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것, 아들 것, 딸 것, 그리고 자신의 것. 그래, 이게 내 자리야. 미선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체념인지 수긍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또 하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미선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정말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정말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이는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에게 그 금요일은 인생을 바꿀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아침은 늘 그렇듯 바쁘게 시작되었습니다.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는 익숙한 동작으로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침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남편 것은 진하게, 자신의 것은 연하게.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취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빵을 구웠습니다. 버터를 발랐습니다. 계란을 후라이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선 씨도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 커피 마시는 소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잘 먹었어.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8시. 아이들을 깨워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혁아, 일어나.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학교 가야지.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나갔다 와.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선 씨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신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렸을 때는 엄마만 찾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엄마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30분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만지고 가방을 메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리얼을 부어 우유를 부었습니다. 빠르게 먹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진혁아, 오늘 몇 시에 와?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늦을 거예요. 도서관 가야 해요. 대답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했습니다. 알바는 내일이요. 밥은 챙겨 먹고. 알아서 해요.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또 문이 닫혔습니다. 딸도 곧 나왔습니다. 더 예민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새 공부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야, 아침 먹어. 시간 없어. 학교 가야 해. 조금이라도 먹어. 빵이라도. 엄마, 시간 없다니까. 딸이 소리쳤습니다. 미선 씨는 움찔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가. 딸은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아들이 먹던 시리얼 볼, 딸이 마시려다만 우유잔, 남편의 커피잔,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구나. 씁쓸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몸에 밴 동작이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그나마 집이 조용하지 않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하나하나 쓸고 닦았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간단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라면, 냄비 하나, 그릇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뭘 하지? 텔레비전을 계속 볼까? 책을 읽을까? 아니면 잠을 잘까?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SNS를 봤습니다. 친구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자녀 자랑.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것도 올릴 게 없었습니다. 올릴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2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마트에 갈까 생각했습니다. 저녁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2시 30분.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창 모임 단톡방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모임 어때? 나 좋아. 오랜만에 만나자.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 후회되었습니다. 왜 또 거절했을까? 저녁은 남편이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바꾸기는 민망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마트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던 게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누워있다가 가자.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 똑, 똑. 벽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벌써 3시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마트 가야 하는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순간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분명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부엌에 와 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를 봤습니다.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한 설거지였습니다. 아니, 분명 설거지를 했는데 이상하네. 미선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이 착각한 걸까? 설거지를 안 한 걸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3시? 분명 방금 3시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시입니다. 시간이 안 간 걸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3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시간도 3시였습니다.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소파의 감촉, 눈을 감았던 느낌, 모두 실제 같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자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방금 한 것 같은, 아니, 분명히 한 것 같은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물기를 닦아 정리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이거네.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아까 점심때 본 것과 같은 드라마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채널도 재방송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는 항상 이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동창 모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모임 어때? 나 좋아. 미선 씨는 멈췄습니다. 이 메시지 아까 본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답장을 보냈는데 착각일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왜 같은 내용을 보냈을까?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5분. 장 봐야 하는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왔습니다. 또 졸음이 왔습니다. 아까처럼요. 이상하다. 하지만 졸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깼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그래요? 응. 팀 회식이야. 늦을 거야. 먼저 자. 네. 조심히 들어와요. 그래.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20분. 그리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통화 한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했습니다. 남편이 회식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같은 억양으로. 이게 무슨,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봤습니다. 그릇들이 다시 있었습니다. 설거지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릇들이 다시 있었습니다.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같은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톡을 열었습니다. 동창 모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숨이 가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시계를 봤습니다. 3시 5분. 3시 5분? 방금 3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시 5분입니다. 시간이 뒤로 간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꿈이야, 꿈이야. 미선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뺨을 꼬집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정말로 반복되고 있는 건가? 미선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반복된다니 그런 일이 가능할까? 영화에서나 나오는 일 아닌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 메시지, 남편의 전화, 싱크대의 그릇들,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3시 10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하자.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미선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패닉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단 확인해보자. 정말로 반복되는 건지. 시계를 계속 봤습니다. 3시 11분, 12분, 13분.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부엌에서 눈을 뜸. 3시 5분경 싱크대의 그릇들 설거지 전 상태. 3시 15분경 동창 모임 메시지 확인. 3시 20분 남편 전화 회식 통보. 적다 보니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시 20분이 가까워졌습니다. 미선 씨는 핸드폰을 주시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전화가 올까? 3시 19분, 50초, 55초, 58초.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똑같았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여보. 거기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 네. 알았어요.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늦을 거야. 먼저 자.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상황이,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나한테? 왜 하필 이 시간이?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25분. 이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4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3시로 돌아갈까? 미선 씨는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30분, 35분, 40분.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치 일부러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45분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50분. 손에 땀이 났습니다. 55분. 숨을 참았습니다. 58분. 59분. 오후 4시.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안 돼. 미선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3시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에 자신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단 다시 해보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4번째 반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해보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러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정상인 건가? 동네를 걸었습니다. 마트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네, 손님? 혹시 오늘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요? 점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반복된다거나. 점원은 이상하게 미선 씨를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미선 씨는 황급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점원의 이상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역시 나만 이러는 거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무슨 벌을 받는 걸까?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0분. 20분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밖에 있어야 할까?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1시간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3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거실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55분, 56분, 57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58분, 59분, 4시. 다시 어지러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3시였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반복은 계속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같은 1시간을 계속 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10번째 반복 즈음, 미선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혼란에서 벗어나 차분해졌습니다. 어차피 벗어날 수 없다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왜 하필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일까?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11번째 반복. 미선 씨는 집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아이들 방, 화장실. 모든 곳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거실, 벽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미선 씨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25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젊고 멋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지. 미선 씨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봤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 돌잔치 때, 유치원 다닐 때, 작고 귀여웠습니다. 엄마만 찾았습니다. 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시간이 참 빨랐습니다. 어제 일 같은데 벌써 다 컸습니다.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 이제 곧 독립할 나이였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부산.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 가족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따로였습니다.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공 서적들이었습니다. 진혁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책들을 펼쳐봤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공부 노트였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바빠서 신경 못 써드려서. 사랑해요. 미선 씨는 그 글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참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문제집, 단어장, 노트, 수화.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구나. 참고서를 펼쳐봤습니다. 딸의 필기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흔적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딸의 사생활 침해인가?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최근 날짜를 봤습니다. 오늘도 모의고사 망쳤다. 너무 힘들다. 엄마, 아빠 기대에 못 미칠까봐 무섭다. 하지만 엄마한테 말 못하겠다. 엄마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혼자 참아야지. 엄마, 미안해. 짜증 많이 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엄마를 걱정하면서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미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자신은 나쁜 엄마였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모르고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35분.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뭘 놓치고 있었을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남편이 피곤한 것, 가족이 멀어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이 힘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각자 힘들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어. 자기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탓만했습니다. 소통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땠나요? 먼저 다가가려고 했나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서운함에 갇혀서 자신의 상처만 핥으면서 가족들을 원망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3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받아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뭐가? 목소리가 피곤해 들려요. 아, 응.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힘들겠어요. 회식도 가야 하고.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처음이네. 남편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이해 못 해줘서. 아니야. 나야말로. 당신도 힘들 텐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괜찮아요. 서로 힘내요. 고마워. 이따 전화할게. 네. 조심해서 들어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도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5분, 56분, 57분. 이번 반복에서 미선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한 시간이 반복되는 이유를요. 자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라는 것이었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3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번째 반복. 미선 씨는 이제 이 한 시간에 적응했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3시 정각.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그릇. 딸의 시리얼볼이었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먹고 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우유 얼룩이 그릇 가장자리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얼룩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딸이 아침을 먹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그릇이 수아가 건강하다는 증거구나.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생명, 건강,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그릇. 아들의 밥그릇이었습니다. 밥알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먹고 간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요즘 시간이 없구나. 아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바쁜지 몰랐습니다. 아침도 급하게 먹고 하루 종일 학교와 도서관에 있고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힘들겠다. 우리 아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로서 더 신경 써줘야 하는데 그동안 무심했습니다. 세 번째 그릇. 남편의 커피잔이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잔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 립스틱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커피 얼룩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타준 커피였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위해 정성껏 내린 커피였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다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요.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말은 안 해도 남편도 자신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주는 밥, 타주는 커피, 세탁해주는 옷.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네 번째 그릇. 자신의 그릇이었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은 토스트 접시였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밥을 먹었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평범한 행위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요. 그릇을 닦는 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했던 설거지. 지겹고 귀찮고 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55의 손이었습니다. 30년간 집안일을 한 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손이 싫었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추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운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돌봤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손이 아름다운 손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후회되었습니다.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쿠션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들이 누워서 게임을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쿠션을 바로 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편하게 쉬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밖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알바하고 지쳐서 돌아와 집이 휴식처가 되어준 것입니다. 집이 진혁이한테 쉼터구나. 그동안 잔소리만 했습니다. 방에 가서 자라. 게임 그만해라. 공부나 해라. 하지만 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휴식이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딸의 참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공부하다가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참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딸의 필기가 빼곡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 메모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였습니다. 잠도 줄여가며 쉬지도 않고 공부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온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참고서를 조심스럽게 딸 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쪽지를 썼습니다. 수아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 성적과 상관없이 넌 엄마의 자랑이야. 사랑해. 쪽지를 참고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시간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들 방에도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쪽지를 남겼습니다. 진혁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힘들 때는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사랑해. 쪽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언제였을까?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 격려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3시 20분이 가까워졌습니다. 곧 남편이 전화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다정하게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알았어요. 근데 여보. 응? 당신 정말 힘들죠? 갑자기 왜?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어요.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솔직히 힘들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어렵고 팀원들 관리도 쉽지 않고. 그랬구나. 나한테 말 안 해서 몰랐어요. 당신도 바쁜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요. 걱정해도 돼요. 우린 부부잖아요. 미안해. 그동안 소통을 못했네.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회식 꼭 가야 해요? 응. 팀장이라서 빠질 수가 없어. 그럼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건강 챙겨야죠. 알았어. 고마워, 여보. 저야말로 항상 가족 위해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말해요. 자주. 그래, 그렇게 하자.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정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3시 30분. 미선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무언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씻고 어묵을 썰고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사랑을 담아서요. 떡볶이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콤한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집의 냄새였습니다. 가족의 냄새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3시 30분에 딸이 오다니. 이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매번 왔었나? 그동안 몰랐던 걸까? 수아야, 어서 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와서 좋아서. 딸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해. 아침부터 계속 이상하더니.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 된 거야. 무슨 말이야? 미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꽉 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그냥 안고 싶어서. 딸은 당황했지만 천천히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수아야. 응.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어. 너한테 잔소리만 하고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오늘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좋은 딸을 뒀는지.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수아야, 힘들지? 입시 때문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먹였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괜찮아.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미선 씨는 딸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수아야, 들어봐. 너는 이미 충분해. 성적과 상관없이 넌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진짜, 진짜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게 이미 대단한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참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울어도 돼. 엄마한테는 편하게 울어도 돼. 한참을 울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엄마가 더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이 있어서. 엄마, 무슨 좋은 냄새나? 아, 맞다. 떡볶이. 둘이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다. 그럼 우리 딸 좋아하는 거 해줬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 고마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딸이 많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선 씨는 들었습니다. 웃으며 공감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완벽했습니다. 3시 50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4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리셋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순간을 경험했으니까요. 딸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함께 웃었으니까요. 수아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55분, 56분, 57분. 미선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8분, 59분, 4시. 30번째 반복. 미선 씨는 이제 이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많은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3시 정각. 익숙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가족들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증거들을요. 거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거기에 남편의 독서용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 안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렌즈를 닦아주었습니다. 케이스에 넣어주었습니다. 여보, 안경 관리를 안 하네. 예전 같았으면 잔소리했을 것입니다. 안경 좀 제대로 관리해요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못 챙기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안경 다리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스티커였습니다. 언제 붙었을까? 자세히 보니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티커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붙인 것이었습니다. 7살쯤이었을까요? 아빠 안경이 심심하다며 스티커를 붙였었습니다. 아직도 붙어 있었네. 남편이 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딸이 붙여준 것이니까요. 딸의 사랑이니까요. 미선 씨는 울컥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구두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누가 닦았을까? 미선 씨는 닦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스스로 닦은 걸까?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데 언제 닦았을까? 아들 운동화도 보였습니다. 끈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바꿨을까? 미선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의 교복, 구두도 있었습니다. 달아 있었습니다. 새 것을 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아한테 물어봐야지. 각자의 신발이 가족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학교에 가고, 딸은 공부하러 학원에 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을 살펴봤습니다. 우유가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저지방 우유였습니다. 누가 샀을까? 미선 씨였을까? 생각해보니 아들이 산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마트에 다녀온다고 했었습니다. 알바비로 뭔가 사오겠다고요. 진혁이가 동생 생각해서 샀구나. 오빠로서 동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일도 있었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 신선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산 것이었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갔다 왔었습니다. 가족들 먹으라고 과일을 사온 것이었습니다. 여보도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딸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엄마의 날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카드였습니다. 딸이 초등학생 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수아 올림. 미선 씨는 그 카드를 보고 울었습니다. 딸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카드를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편지들. 모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아들 방에도 갔습니다. 책장을 살펴봤습니다. 한 앨범이 꽂혀 있었습니다. 가족 앨범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금도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일상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름. 엄마, 아빠, 수아랑 제주도 갔던 날. 정말 행복했다. 미선 씨는 그 사진을 기억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놀고 맛있는 것 먹고
함께 웃었던 날이었습니다. 아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책상을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네. 30년도 넘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철민 씨, 오늘도 보고 싶어요. 매일 만나도 보고 싶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사랑해요. 미선 올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싶어 했고, 함께 있고 싶어 했고, 행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마음을 잊어버렸을까? 일상에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시간에 쫓기면서 서서히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을 간직하면서 그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미선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해. 말은 잘 못하지만 내 마음 알아줘. 고마워. 항상. 미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랑해. 정말로. 3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닦고 받았습니다. 여보,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늘 사랑했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사랑해, 여보. 알아. 당신 마음 알아. 책상 서랍에서 봤어. 서랍을? 미안. 열어봤어. 편지들. 아직도 간직하고 있더라. 부끄럽네. 들킬 줄 몰랐는데. 부끄러울 것 없어. 고마워.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당연한 거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이 가장 소중해. 여보, 오늘 왜 이래? 뭔가 특별한 날이야? 아니, 그냥 깨달았어.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고마워. 이렇게 말해줘서. 나야말로. 여보, 회식 다녀와. 조심히. 응. 일찍 들어갈게.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시 30분.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수아야. 미선 씨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또? 오늘 왜 이렇게 안아줘? 그냥 안고 싶어서. 우리 딸 너무 사랑해서. 엄마, 정말 오늘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이 시간이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선물이었으니까요. 55분, 56분, 57분. 수아야. 응.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잊지 마. 알아.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평생. 58분.
59분, 4시, 50번째 반복. 아니, 정확히 몇 번째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 반복을 통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 일상의 소중함, 평범한 순간들의 의미,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3시, 정각, 익숙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명상처럼, 기도처럼 했습니다.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닦았습니다. 딸의 그릇, 아들의 그릇, 남편의 그릇, 자신의 그릇, 모두 소중했습니다. 고마워. 이 그릇들,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증거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앉았습니다.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느꼈습니다. 김미선이라는 한 사람을요.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는 이 질문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것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김미선이다. 55살의 한 여성이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누군가의 엄마이지만 그 이전에 나 자신이다.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눈을 떴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일어나서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모든 곳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아이들 방. 이 집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집이었지만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사랑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남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습니다. 아기였던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저 아이였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기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둘째였습니다. 더 여유로웠습니다. 더 자신감 있게 안았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들. 제주도, 부산, 강원도. 함께 웃고 함께 놀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최근 사진.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부모는 늙었지만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왔구나. 30년의 시간이 그 사진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평범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3시 15분. 미선 씨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여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지쳤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말은 잘 못해도 늘 사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갑시다. 손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미선 올림. 아들에게. 진여가. 엄마의 첫 아이. 너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을 아직도 기억해. 너무 작고 연약해서 무서웠지만 동시에 너무 사랑스러웠어. 이제 다 컸구나. 엄마보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어. 하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작은 아기야.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엄마한테 기대도 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딸에게. 수아야, 엄마의 딸. 너를 낳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라고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해.
입시 때문에 힘들지? 엄마가 알아. 하지만 너는 이미 충분해. 성적과 상관없이 너는 완벽해. 그 자체로 빛나는 아이야. 자신을 사랑하렴. 엄마처럼. 아니, 엄마보다 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아이니까.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각자의 방에 놓아두었습니다. 비록 이 시간이 반복되어 사라지겠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3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지막 통화인 것처럼 정성껏 받았습니다. 여보, 여보. 나 오늘 회식 있어. 저녁 안 먹어도 돼. 알았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 항상 고마워.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정말로 많이. 나도 사랑해. 미선아, 미선아. 오랜만에 그렇게 불러주네요. 그러게. 언제부터 이름 안 불렀지? 괜찮아요. 이제부터 자주 불러줘요. 미선아, 라고. 그럴게. 미선아, 고마워요. 철민 씨. 그것도 오랜만이네. 철민 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연애하듯이. 좋아. 그렇게 하자. 주말에 데이트 갈까요? 둘이서만. 진짜. 좋아. 어디 갈까? 당신이 정해요. 나는 당신이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미선아, 고마워. 정말로, 나야말로. 3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앞으로 30년 더 함께 하자. 약속해요. 약속.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달려갔습니다. 수아야, 딸을 꽉 안았습니다. 마지막인 것처럼요.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해. 계속 안아주네.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나도 사랑해, 엄마. 수아야, 떡볶이 해줄게. 같이 만들자. 응. 좋아.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며 함께 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뭔데? 친구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중해서요.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딸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 떡볶이가 최고야. 그래. 자주 해줄게. 진짜? 약속, 약속.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엄마, 나 사실 꿈이 있어. 꿈. 무슨 꿈?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와, 멋진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엄마는 내가 의사나 변호사 되길 바라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길 바라. 그게 뭐든. 엄마,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이 있어서. 3시 50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오늘 엄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앞으로도 자주 이러자. 떡볶이 만들고, 이야기하고. 응. 약속. 사랑해. 수아야. 나도 사랑해, 엄마. 55분.
56분, 57분. 미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 떡볶이 냄새, 함께 웃었던 소리. 모든 것을요. 58분, 59분. 고마워. 이 시간들 정말 고마워. 이제 끝나도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배웠어. 충분히 사랑했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기적인지 잊지 않을게. 절대로. 4시. 눈을 떴습니다. 미선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익숙한 거실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4시 5분. 4시를 넘었습니다. 리셋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그릇들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를 한 거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을 봤습니다. 떡볶이 그릇이 있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딸과 함께 먹었던 떡볶이였습니다. 정말로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수아야. 너 여기 있었어? 응? 당연하지. 아까부터 계속 여기 있었는데. 아까 떡볶이 먹었지? 응. 맛있었어. 고마워. 엄마. 진짜였습니다. 딸과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것이 진짜였습니다. 수아야, 혹시 오늘 뭔가 이상한 거 느꼈어? 이상한 거? 아니 왜? 시간이 반복된다거나.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괜찮아? 아, 아니야. 엄마가 착각한 것 같아. 딸은 다시 공부로 돌아갔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너무 실제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한 번만 있었습니다. 3시 20분에요. 한 번만. 그럼 다른 통화들은 꿈이었을까?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동창 모임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힘들 것 같아. 다음에 한 번만 보냈습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요. 그럼 반복은 꿈이었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실제 같았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 15분.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거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소파도, 테이블도, 벽의 사진들도 모두 소중해 보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를 봤습니다. 깨끗한 싱크대였습니다. 내가 닦았구나. 설거지가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함께 살아서, 그릇을 닦을 수 있어서요. 현관 신발장을 열어봤습니다. 가족들의 신발이 보였습니다. 다들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밤이 되면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남편은 회식에서, 아들은 도서관에서, 딸은 방에서, 각자의 자리로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또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지만 딸을 위해서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수아야, 저녁 먹자. 응. 나가.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그냥 그랬어. 공부는 잘 돼? 그럭저럭.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들지? 응, 조금.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이상해. 왜 이래?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오늘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수아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저녁을 마치고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딸이 닦고 미선 씨가 헹궜습니다. 엄마, 이거 재밌다. 그치? 같이 하니까 더 재밌지. 응. 앞으로 자주 하자. 그래. 약속. 밤 10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밥 먹었어?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라면 끓여 먹을게. 안 돼. 제대로 먹어야지. 미선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반찬을 데우고 밥을 차렸습니다. 국도 끓였습니다. 자, 먹어.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많이 배고팠나 봅니다. 천천히 먹어. 네. 진여가. 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들이 멈췄습니다. 미선 씨를 봤습니다. 조금요. 공부하랴. 알바하랴. 힘들겠다. 괜찮아요. 할만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엄마. 응.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나요. 그래? 다행이다.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회식은 어땠어요? 그냥 피곤해. 씻고 쉬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응.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당신도.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미선 씨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늘 사랑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사랑해. 미선아, 미선아. 오랜만에 그렇게 불러주네요. 그러게.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부터 자주 불러줘요. 그럴게. 둘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데이트 갈까요? 둘이서만. 진짜? 좋지. 어디 갈까?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좋아. 그렇게 하자.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미선 씨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미선 씨의 삶은 변했습니다. 아니, 삶이 변한 게 아니라 시선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빨래를 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들이 가족의 건강을 증명한다고요. 빨래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함께 살아서요. 청소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 집이 가족의 보금자리라는 것이 기쁘서요. 매일 아침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잤어요? 좋은 하루 보내요.
사랑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 엄마. 작은 변화였지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3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요. 프로젝트 이야기를요. 스트레스 이야기를요. 미선 씨는 들었습니다. 공감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고생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땠어? 남편도 물었습니다. 미선 씨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하루를요. 자신의 감정을요. 오늘은 행복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여보. 고마워요. 들어줘서. 나야말로. 아들과도 대화가 늘었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거실에서 짧은 순간들에 진여가 요즘 어때? 좋아요. 공부도 재밌고 알바는 괜찮아요. 힘들지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네, 엄마. 엄마가 자랑스러워. 열심히 사는 내 모습이.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딸과는 매주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매콤하게 할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해. 엄마 최고. 함께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고민 이야기. 엄마,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 진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급할 것 없어. 하지만 입시보다 내 행복이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구나. 당연하지. 엄마니까. 딸이 안겼습니다. 미선 씨도 꽉 안아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나오니까 좋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주 이러자. 응. 자주 하자.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달라졌어. 뭐가? 더 밝아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응. 좋아. 이런 모습.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자신이 변하니 가족도 변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한 달 후, 미선 씨는 다시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똑, 똑, 똑.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는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다시 반복될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더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습니다. 3시 5분, 10분, 15분.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시간이 선물이었구나. 일회성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요.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3시 30분. 딸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수아야, 안아주었습니다. 매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떡볶이 만들까? 응. 좋아.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요리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이것이 미선 씨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1년 후, 미선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 그냥 행복해서. 무슨 좋은 일 있어?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일상이 행복해.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될 수 있어. 시선만 바꾸면 돼. 시선. 응. 일상을 다르게 보는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라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웠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엄마, 취미 생겨서 좋다. 딸이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신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남편과는 매주 데이트를 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선아, 오늘 어디 갈까? 당신이 정해요.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 좋아요. 영화관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신혼부부처럼요. 레스토랑에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첫 데이트처럼요. 여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당신은? 나도. 요즘이 30년 중에 제일 좋아. 나도 그래. 미선아, 고마워. 우리를 다시 살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아들은 취직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진짜.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딸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엄마, 나 교대 지원할 거야. 교대. 선생님 되려고? 응. 엄마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 멋지다. 우리 딸. 엄마가 롤모델이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멋있어. 미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딸의 롤모델이라니요. 고마워. 수아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엄마 둬서. 그날의 기억. 가끔 미선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반복되었던 그 시간을요. 꿈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든 꿈이든 그 경험은 자신을 변화시켰으니까요. 그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설거지하는 손이 아름답다는 것. 그릇 하나하나가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억했습니다.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2년 후, 미선 씨는 57이 되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선생님 될 거야. 그래, 잘할 거야. 엄마처럼 따뜻한 선생님이 될 거야. 넌 이미 충분히 따뜻해.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팀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승진했어. 축하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잘했어. 자랑스러워. 남편은 부장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진이었습니다. 여보, 부장 됐어. 축하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힘이 됐어. 우리가 함께한 결과예요.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 자신도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이면서도 동시에 김미선이었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수업 너무 좋아요. 수강생들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은 뭔가 달라요. 따뜻해요. 고마워요.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거예요. 뭘 배우셨어요? 사랑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일상을 사랑하고, 순간을 사랑하는 법이요. 5년 후, 미선 씨는 60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늙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나이 들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요. 손주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셨어요. 세상에, 내가 할머니라니.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안녕, 우리 손주. 눈물이 났습니다. 생명의 신비에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할머니가 되실 거예요. 그럴게.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할머니. 딸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엄마, 첫 출근했어. 어땠어? 좋았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잘할 거야. 넌 따뜻한 사람이니까.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 고마워. 가족은 여전히 화목했습니다. 매주 모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도 행복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고마워. 남편과는 여행을 다녔습니다. 국내 곳곳을요. 미선아, 다음엔 어디 갈까? 제주도 어때요? 오랜만에. 좋지. 우리 처음 신혼여행 간 곳이잖아. 맞아요. 추억의 장소. 그때 생각나? 물론이죠. 당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지금도 멋있지? 당연하죠. 더 멋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둘은 웃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요일. 62살의 금요일 오후. 미선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똑, 똑, 똑. 3시였습니다. 미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때 그 시간, 내 인생을 바꿨지. 10년 전, 55살에 경험했던 그 반복의 시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사용한 작은 그릇, 딸이 먹은 접시, 아들이 마신 컵, 남편의 커피잔, 자신의 그릇.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들을 봤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손주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고마워. 그 시간을 줘서 덕분에 깨달았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도 잊지 않을게.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게. 눈을 떴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3시 15분.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렀습니다.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배웠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미선아, 나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좋아요. 같이 저녁 먹자. 손주도 데려와서. 그래요. 가족들 다 모이자. 좋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많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시 30분. 딸이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아야, 안아주었습니다. 딸도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의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 뭔데? 한 아이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웃으며 공감하며 함께 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떡볶이를 함께 만들던 그때처럼요. 엄마, 떡볶이 만들까? 그럴까? 오랜만이네. 응. 예전에 자주 했잖아. 맞아. 내가 고등학생일 때. 그때 정말 좋았어.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 나도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함께 요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더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아들 내외, 손주, 딸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고, 함께 했습니다. 미선 씨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 30년을 함께한 사람, 늙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아들, 이제 아빠가 된 아들,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주, 작고 귀여운 생명,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 이제 선생님이 된 딸,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모두가 소중했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고마워. 내 가족이 되어줘서. 저녁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습니다. 미선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이 닦고 미선 씨가 헹궜습니다. 미선아, 응,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가족이 다 모이니까 집이 따뜻해. 맞아요. 우리 잘 살았지? 미선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자. 그럼요. 당연하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행복해요. 나도.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맞아. 그래. 둘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미선 씨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반복되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 평범한 순간의 소중함, 일상의 아름다움, 가족의 사랑, 자기 자신의 가치, 모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김미선 씨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한 시간이 반복되었던 기억. 꿈이었을까요? 환상이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설거지.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증거니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족. 이제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니까요. 의미 없다고 느꼈던 일상.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매일이 똑같다고 느끼시나요? 일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족과의 시간이 당연하다고 여기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세요. 당신이 설거지하는 그 그릇들,
가족이 사용한 것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매일 보는 그 얼굴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툴게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그 평범한 시간들, 모두 단 한 번뿐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김미선 씨는 반복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복 없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보세요. 귀찮은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적의 순간으로.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을 안아주세요.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미소 지어보세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며 매 순간을 기적처럼. 김미선 씨는 지금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특별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냅니다. 10년 전 반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반복을 경험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일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당신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일상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껴안으세요. 평범한 기적을 발견하세요. 당신의 오늘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반복되지 않는 이 순간을 기적처럼 살아가세요.